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 증시의 키워드를 보면 쇼핑 시즌은 양호했습니다. 7.5%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서 우려보다 소비가 좋았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뉴스. 또 도이체뱅크하고 BMO에서 내년도 S&P 500이 5,1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낙관론 연이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는 신규 상장주 거래 쏠림이 좀 심화되고 있죠. 이거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이 전일 기계업종 중심으로 매도를 했는데 뭐 이 매도가 이제 돌아가면서 다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반짝 매도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매수로 바뀔 거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보면 미국은 쇼핑 시즌 성적표가 괜찮았다라는 거는 지지 요인, 그런데 PCE 지표, 그다음에 FOMC 회의, 파월 의장의 연설, 뭐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경계 요인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큰 방향 없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한 1, 20% 정도 하락한 종목이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뉴스들 나온 거 보면은 경계 요인이 있었지만 쉽게 빠지지 않았던 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쇼핑 호조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낙관론이 계속 나옵니다. 도이체하고 이제 BMO에서 내년도 S&P 500이 5,1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 같다. 뭐 기업 실적 그리고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 BMO에서는 내년도 기업 실적이 13% 이상 증가할 걸로 본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도 증시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게 조금 이거를 희석시키는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헤지 펀드들이 7월 이후에 이제 기술주들을 팔았다. 그러니까 이래서 사이클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뭐 또 일부 분석가들은 그동안 증시 올라온 게 금리하고 유가가 안정돼서 올라온 건데 그거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 이런 경계를 이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뉴스는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전에는 내년도에도 S&P 이상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뭐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분석팀에서는 헤지 펀드들이 팔았어. 그러니까 이게 피크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매일 엇갈리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을 이틀 연장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초반에 오펙 플러스에서 어쨌든 합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으로 유가가 올라갔다가 이 소식 전해지면서 유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뉴스들도 이제 이날 증시에 이제 좀 일부 업종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표로는 신규 주택 판매가 있었는데 전월 대비 5.6%, 예상치가 4%대 정도 감소한 걸로 봤거든요. 근데 신규 주택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주택시장이 식고 있다라는 거고, 이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국채금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4%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신규주택 판매에 따라서 일단 뭐 좀 금리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정도. 그래서 뭐 나쁘게 보면 주택 판매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거는 조금 둔화를 보는 시각도 있지만, 뭐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뭐 연준의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시작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는 거라서 뭐 이날은 일단 좀 뭐 중립 정도 되는 재료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지금 넘어서 보면 한국 관련된 데이터들은 다 괜찮았거든요. 뭐 0.3%, 야간 선물 0.3%대 뭐 MSCI 한국 지수도 좀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분위기는 괜찮게 넘어오는데, 일단 우리 증시는 오늘 당장 거래 쏠림이 좀 완화가 돼야 돼요. 이제 어제 어느 정도 거래 쏠림이 심했냐면 에코프로머티가 급등을 했잖아요. 에코프로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산 로봇이 올라가는데 레인보우 로봇은 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로봇 내에서도 또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냥 쟤네들만 가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로봇과 2차 전지가 강한 게 아니라 신규주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종목들이 이제 올라서 시가총액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8조 5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로봇도 뭐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이제 한 5조 원 됐나요? 제가 정확하게 시총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근데 에코프로머티 이런 거는 시가총액 막 20조 원, 에코프로뱀 각각 20조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시가총액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종목들 가서 거기서 이제 매매하고 단타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신규주들 합산 시총이 거의 15조 원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와서 조금씩 무거워질 때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5개 종목이 거래 대금이 5조 원이었어요. 아니 4조 원. 시총 신규주 5개가
거래 대금이 4조 원이 나와버리니까 하락 종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거래 대금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줘야 코스닥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좀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에서 선수 교체가 나타난 거냐. 예를 들어서 HBM 관련된 종목으로 상징이 되던 한미반도체가 주춤한 동안에 제주반도체, 온디바이스 관련된 이슈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주도주 세력이 입성한 거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세력은 이제 주도주로서의 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위상을 갖는 종목군들이 된 거냐, 아니면은 이제 HBM이 잠깐 쉴 때 저게 반짝 올랐다가 뒤집어지는 거냐. 뭐 하여튼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약간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추세가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오늘 관전 포인트로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어제 보면 뭐 예스티라든가 이런 게 그동안에 하이닉스 계열의 종목들에서 삼성 수주한 종목으로 또 매수가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반도체가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도 오늘 장에서는 관전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에서는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하긴 했는데 기계 업종에서만 940억 정도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거 빼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관망이었어요. 예, 거의 뭐 관망하거나 뭐 화학이나 통신 100억대 정도 매수 들어온 거 말고는 거의 이렇게 의미 있는 매매가 들어온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오늘은 좀 매매가 늘어날 것 같은데 매수로 붙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 동반 매수 붙은 게 이제 반도체 업종, 예, 여기에만 이제 동반 매수가 붙었거든요. 뭐 통신 서비스는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낮게 보면 그 외에는 이렇게 좀 엇갈렸는데 근데 또 특징이 반도체 업종은 연속적으로 매수가 쭉쭉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만약에 굳어지게 되면 또 이쪽 업종이 한동안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2차 전지, 2차 전지, 엔터면 엔터, 어느 쪽에 수급이 좀 일관성 있게 붙게 되는지, 이게 이제 연말 앞두고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업종에 어떤 수급이 일관성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짚어보면 전일 신규주 거래 대금이 4조 원이 나왔다. 어제. 그러니까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코스닥 쪽이 좀 살아납니다.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어제 매도하고 나머지를 외국인들은 관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긴 했지만 순매도라고 보기엔 좀 어정쩡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장에서부터는 외국인들이 이러다가 순매도로 이번 주 전환되는 건가? 이렇게 되면 조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하는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 또 움직임. 그 다음에 시장에서 제가 하이닉스하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2차 대전이라고 표현한 건 시가총액 2위 잠깐 하이닉스가 장중에 뒤집었다가 다시 또 10% 정도 벌어졌다가 지금 또 살짝 좁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게 빠져서는 좋을 수가 없고, 이제 우리 증시를 위해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고 LG 뭐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주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이게 이제 수출 지표 좋아져서 증시가 올라가는 거구나, 이런 프레임이 짜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좁혀지고 하이닉스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는지,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가총액 2위를 따라잡을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거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의 대형 업종 순환매, 그러니까 지난주에 엔터주가 괜찮았고 어제 온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았고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이제 쉬고 있고, 제약주 같은 경우는 좀 부침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 안에서는 지금 계속 뱅뱅 돌고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리 잡는 업종 뭐가 됐든, 예, 뭐 제약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뭐도 좋고 어쨌든 시장 멱살 잡아 올리는 종목들이 나와줘야, 그래야 이제 좀 수급으로 움직이는 막 그 신규주에 쏠려 있는 자금이 좀 분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코스닥 성적표를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11월 월간으로 보면 0.1%라도 올라간 종목이 1245개입니다. 하락 종목이 371개, 나머지는 보합. 이 정도 됐는데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6.99%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올라간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센 종목하고 아닌 종목하고 편차가 되게 심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 몇 개가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도 뭐 시장이 이제 두 자릿수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상승 종목이 많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되게 차별화 장세도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플러스 난 종목군들도 적지 않아요. 막 월간 상승으로 막 2%, 3% 이런 종목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되게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한 상태라서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그냥 실적이 좋은 종목이다라면 사실 버텨볼 만합니다. 예, 버티는 게 되게 좋은데 실적도 안 좋고 수급도 안 좋은데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전에 누가 이런 얘기 해줬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그럴 때는 좀 분산을 해놓는 예, 그런 것도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오후 방송에서 내용들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예,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